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설계 의도 구현 논의인데 서울시립 마포 실버케어센터 그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 마포 실버케어센터를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참여했던 공무원 관계자들, 시공사, 또 사업관리단 뭐 여러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개개인의 어떤 뭐랄까 폄하하거나 무슨 공격하거나 그럴 의도가 전혀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냥 시스템에 관한 얘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말이 과해질 수도 있지만 그런 의도는 전혀 없음을 미리 이제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의도 구현은 법적 근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2014년 6월에 첫 시행이 됐는데 그때 이미 들어가 있었어요. 설계의도 구현을. 설계자의 설계 의도가 구현되도록 건축 과정에 설계자가 참여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혹은 국토부 장관령으로 규칙으로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카톡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이 설계 사후관리 업무하고 설계 의도 구현하고 이게 어떻게 다르냐, 어느 게 맞는 용어냐. 근데 설계 의도 구현은 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나온 얘기고 설계 사후관리는 우리 그 건축사법을 받아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이라고 하는 국토교통부 교시에 그 설계 사후 관리 업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설계 사후 관리하기 위해서 비용을 얼마를 받아야 될지, 그러니까 설계 사후 관리 업무는 뭘 해야 되고 비용을 얼마에 받을지 이런 걸 쓰기자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계속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을 받아서 국토부가 이 고시를 했는데 공공건축 설계 의도 구현이나 업무 수행 지침에서 이 구현 업무를 대략 설계 도서 해석 및 자문 그리고 이제 재료에 관한 것 해서 6개의 그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도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별도 용역에 대한 협조, 설계 의도와 기술적 사항에 대한 설명, 상세 시공 도로에 대한 검토, 그리고 설계 도서 변경에 대한 검토, 그리고 이게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 이게 이제 2020년 11월 달에 한번 볼까요? 언제인지 이 날짜가 되게 중요해요. 요 2020년 11월 4일 이게 발표가 됐어요. 이게 이제 왜 이걸 중요하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설계 계약을 한 날짜가, 용역 계약을 한 날짜가 11월 17일이에요. 이 무슨 계약을 했냐? 요 의도 구현 용역을 계약을 했어요. 의도 구현 용역비가 1,426만 원. 우리 설계비가 대략 14억 한 8천만 원 정도 됐어요. 우리 설계비, 요 설계가. 그리고 총 공사비가 215억 5,551만 원. 그러니까 설계비 대비 1% 정도? 그죠? 1% 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11월 18일 날 착수해서 2022년 3월 14일 날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16개월 정도, 16개월 뭐 며칠 정도 이렇게 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요 조감도가 우리가 설계 공모 당시에 제출했던 조감도입니다. 이런 건물이에요. 실버 케어 센터의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과업 내용이 있는데 이제 용역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 보면 여기도 이제 아까 그 국토부 고시를 받아서 첫째 설계 도서의 해석 및 자문, 자재와 장비 선정 변경에 관한 검토 보완, 시공 과정 및 디자인 관리 시공 상세대 검토, 그 다음에 설계 변경의 자문, 이렇게 4가지로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별도로 주요 공장에서 현장에 와서 방문 확인해달라.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과 현황도 작성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빼자 그랬더니 그냥 놔두고 안 시키겠다고. 그래서 실제로는 안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내용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슨 내용을 얼마나 했나 오늘 이 발표를 위해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공문들이 총 수신 153건, 보낸 송신 119건에서 272건의 공문이 주고받았어요. 게다가 16개월이니까 16개월 동안 272건의 공문 오고 갔어요. 월 약 17건 정도. 이틀에 한 번도 넘는 거죠. 이틀에 한 번 이상의 공문들이 오고 가고 했어요.
그리고 정기회의 한 달에 한 번씩 날을 정해서 그 15번, 16개월인데 실제 15회 참석했고, 비정기로, 우리 카운트 할 수 있는 것만 카운트해서는 26개. 실제로 이분들은 더 많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보면 무슨 청소용 고리에 관한 거, 구조용 샤프트에 관련된 거, 코어의 지붕 보호에 대한 거, 뭐 이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 3차 세 번째 이제 설계 의도구현 용역회의인데, 이게 저예요. 여기 감리단장, 감리단 건설사업관리단 단장, 여기에 건축, 설비, 전기 뭐 이런 분들 쭉 앉아 계시고, 이때만 해도 아직 시공사가 참석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4차 3월 17일 날 요 내용 잠깐 좀 보고 갈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공통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전에 이미 제기를 해서 어떤 내기들이 지금 되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결 통로의 익스펜션 조인트 위치와 상세 요거 좀 보완해 달라. 엘리베이터 홀과 계단실 벽체 마감 요거 좀 조정해 달라. 코어 3번의 계단실 외부 마감재 변경, 또 지붕 점검 사다리, 청소용 고리 위치, 이런 디테일한 것들, 이런 거 수량 빠져 있다, 이거 좀 확인해 달라. 레인 체인, 이거 이렇게 빗물 흘러내리는 거죠. 그림만 있고 재주가 규격가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지적이 찍고 왔어요. 그리고 이날 회의, 3월 17일 날 회의에 이런 또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어요. 미장 벽돌 치장 쌓기 색채를 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벽돌들의 색상들을 다 정하자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엘리베이터 상방틀 설치 부분 벽체의 마감, 지하층 외벽에 돌칠 기둥 이거 어떻게 마감할 거냐. 그다음에 전기실 천장 마감을 좀 바꾸고 싶다. 조적 연결 천물을 좀 바꾸자. 썬큰 내부 벽체 마감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거의 감리가 해야 될 일을 다 정리해서 설계 도면에 있는지 없는지 봐갖고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설계 공무원 때 제출한 조감된 부분입니다. 우리 자세히 보시면 이 벽돌이에요. 벽돌 색깔이 왜 이렇게 다르냐? 스페인에서 만든 벽돌은 컬러가 이렇게 다양해요. 우리가 이거를 설계 공모 준비할 때 그걸 확인을 다 해서 실제 그 수입상 때 그 샘플을 받아다가 다 놓고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흰색, 노란색, 뭐 붉은색, 뭐 어두운 초콜릿 색깔, 뭐 더 훨씬 더 붉은 색깔, 뭐 이런 5가지의 컬러의 벽돌들이 지붕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시공사나 건설사업단에서 지붕에도 벽돌을 붙인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디테일에 대해서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그렇게 못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보고하고 이거 못 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자문회의부터 바로 소집을 했어요. 자문위원이 누가 왔냐? 이 선설 사업단 각 여러 회사의 사업단의 임원들, 또 시공사의 임원들, 또 뭐 그런 분들 한 6-7분이 오셔서, 아니 징크 같은 게 좋은 재료 많은데 왜 하필 벽돌을 그 지붕에 올리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우리 그 건물에 징크를 올려서 설계 공모했으면 당선됐겠습니까? 이건 설계 공모 당선된 거고, 이건 시장에까지 다 보고가 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례들을 얘기를 했어요. 국내 사례, 해외 사례 많이 했어. 그랬더니 이제 궁해지니까 현장 가서 보고 결정합시다. 그래서 3월 31일 날 요 장용철 선생이 설계한 성벽돌집, 여기에 한양도성 그 밑에 있어요. 그 남산 그 자락에 거기에 있는 개인 주택인데, 이 벽돌 벽과 지붕 이 벽과 지붕의 벽돌이 같은 벽돌이에요.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얘는 온장인데 얘는 켜서 두께를 얇게 만들어서 타일처럼 만들어 그걸 붙였어요. 그래서 그게 좀 달라졌다. 그래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 제시했던 이 벽에서부터 지붕까지 같은 방향으로 쭉 쌓아 올라가는 것을 타일로 바꾸자. 그럼 좀 할만하겠다. 근데 이 밑에 지금 사실은 요게 이제 폴리우레아 방수라는 거를 넣었어요. 근데 폴리우레아 방수가 뭐냐면 저수조나 정화조 같이 좀 한 방울이라도 새면 문제가 되는, 그래서 제일 강력한 방수가 바로 이 폴리우레아 방수입니다. 그래서 요 폴리우레아 방수를 했더니 우레아 방수가 너무 매끈해서 붙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침투식 액체 방수로 바꾸고 거기다 압착 타일로 여기 막 붙이자. 그런데 여기 혹시 비세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다 하고 여기에다 규사를 분사하고 몰달 붙여서 하자 하는 걸로 이제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 방문하고 우리가 대안으로서 사실은 이 도면 그리기까지 이런 도면 그리기까지 이런 도면이 그러니까 한 A3 사이즈로 몇 장이 보고가 됐었어요. 다른 대안들 뭐 사례들 이러다가 이 마지막 파이널 이거를 보고 4월 19일 날 이게 날짜가 꽤 지나갔죠. 그러니까 3월 20 며칠이어서부터 이렇게 가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라라고 우리가 이제 공문도 보내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던 아이언드 비드는 L형강 30바이 30바이 3mm짜리 형강을 2m 30 간격으로 보내서 그걸 잡자. 그리고 겉도도 메탈로 돼 있는 거를 그냥 방수로 다 잡는 걸로 바꾸자. 그다음에 코너 모서리에 프레싱을 넣어서 이거 보강을 하자. 뭐 이런 대안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줘서 이렇게 가기로 했어요. 만일 설계의도위원이라고 하는 일을 우리가 안 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이거 징크로 바뀌었겠지. 굉장히 이상한 게 아니라 평범한 그런 걸로 가고 말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5월 달로 갔습니다. 5월 달에 여전히 이제 미결되고 있는 게 뭐 엘리베이터 벽제 마감, 6번째 엘리베이터의 철골 구조, 전방도 철골 구조 유리 도면, 루프 드레인의 및 선홍동의 설계 도서 이거 좀 더 해주시오. 주방 배식대 상부, 뭐 보일러 연도 방수턱, 기계실 덕트 주변 마감 공사, 뭐 바닥 트렌치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배관 설치 검토 요청,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공문으로 주고받고 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5월 12일 날 다시 이렇게 9개 또 다른 이제 그 논의 내용이 붙었어요. 첫 번째가 설계도서 자문에 대한 검토 사항을 넣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중간에 도면을 다 모아갖고 운영사 이걸 연구하는 교수님들 뭐 이런 사람들을 한 열 몇 분을 모셔다가 이 도면 괜찮은지 자문 좀 해주시오 하고 다시 그 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문 결과에 대해서 제가 다 참석을 해서 우리 도면을 다 설명을 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해서 주로 어떤 지적들이 있었냐면 배식 그 카트를 그 전용 공간을 확보해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휴게실 여기 요양사분들 휴게실이 협소하다. 지방 식당 대비 뭐 정원 대비가 좀 작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고 이게 이제 12월 난방, 마감, 바닥 마감재, 뭐 시설 기준 뭐 이런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다 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업관리단과 건설사 의견 내시오. 설계자 의견 내서 할 거면 다 하고 못한다 그러면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다 붙여서 이거를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보고해서 거기에 가서 회의실 가서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려 31개. 여기에 이제 표현 안 되는 한 60가지쯤 지적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이제 정리가 되고, 현장에서 정리가 되고, 31개는 결국 갖고 와서 이런 식의, 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요양실 내 산소 및 석션 같은 걸 설치해라. 그리고 우리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 입원할 때, 조금 이제, 중환자실 이런 데 가면 이런 거 있죠. 석션 이런 게 이제, 가래 나오면 이런 거 이렇게 받아내는 석션과 산소, 무슨 의료가스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거 해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안 합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에요. 또 하나는 이런 좀 마이너한 문제 같은데, 엘리베이터 내부 보호 형성으로 내부에 치수가 안 나온다. 이거 어떻게 했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혁성 공영이 시공사예요. 혁성 공영한테 엘리베이터 전문 업체가 공문을 보냈어. 요 문제가 있어서 엘리베이터 설치 어렵습니다. 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혁성 공영이 이 유탑이라고 하는 이 건설사업관리단에 보고를 했죠.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우리한테 이제 공문을 보낸 거예요. 이거 조치하시오.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이제 엘리베이터 샤프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타이거도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폭 200짜리가 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말하자면 철거하면 돼. 철거하면 되는데 이거 설계 잘못돼서 이 비용을 철거 비용을 설계자가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얘기예요. 지금 들어가는 게.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설계 의도 구현 이런 거 없었으면 아마 지들끼리 거기서 알아서 뭐 다 키고 다 자르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시공사가 자기네가 엘리베이터 직원을 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엘리베이터 다 해주신 거잖아요. 복덕방이야 거기도. 그리고 건설 사업 관리단도 이런 거 보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구조와 건축과 설비 전기를 다 간섭이 되는지 하는지 다 해놓고 보고 시공을 시켜야 되는데 공사부터 덜컹 해놓고 있으니 까야 되는데 설계를 잘못했어요. 설계사한테 책임지쇼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공문이.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보내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거의 한 달 정도 이렇게 뭐 공문이 오고 가고 하면서 저희가 알아서 털겠습니다. 시공사가 스스로 나올 때까지 건설사업감단을 그냥 시공사 옆에 앉혀놓고 우리만 계속 우리한테 닥달을 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시공사 스스로 우리가 그냥 털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이런 사례를 이제 세 가지만 뽑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앞에 지붕,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샤프트 안에 뭐 보호 잘라내는 거. 세 번째는 이제 공사가 거의 준공 시점에 필요티 구간에 난방배관이 동파가 됐어. 공사비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요 동포 배관에 대한 피해 보상 관련해서 설계자 의견을 제출하시오라고 공문이 온 거야. 12월 29일 날 이렇게 한 번 왔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왔어. 1월 3일 날 다시 왔어. 이번에는 우리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랬더니 회의를 하겠다. 그래서 주간 회의를 할 테니 와서 참석하시오라고 이제 왔어요. 그러다가 세 번째 1월 13일 날에는 우리가 보낸 의견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더 보내시오라고 해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 과정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도면에 비록 없어도 공사 시방서의 동파 방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다. 근데 옛날 건설교통부시죠. 그때는 가장 우선순위가 해석할 때 공사 시방서가 최우선이다. 그리고 도면, 그 다음 전문 시방서, 표준 시방서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우리 시방서나 두드러 읽어보고 지금 하는 거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방서를 보면 배관의 동결 방지를 위해서 또 이 동결 우려가 있을 때 어떻게 해라, 적용 범위는 어떻게 해라, 열선이니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해라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거를 우리 도면에 뭐 없다고 이거 설계자한테 이거 배상하라고 그러냐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우리 설계한 설계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얼어 터진 방안이 난방을 위해서 물을 급수해주는 환탕, 그러니까 물이 돌아오는 관이 얼어 터진 거야. 무슨 얘기냐면 입주 전이기 때문에 난방을 아직 안 했어요. 근데 물을 빼놨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물도 안 빼놓고 난방도 안 하니까 사실은 난방을 한다 그러면 그 환탕물은 늘 따뜻한 물이야. 얼어 터질 일이 없는 그런 배관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여간에 거기다 미리 물을 넣고 난방을 안 했어. 그러니까 한 12월 말에 이렇게 확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공사를 했어. 근데 또 열선을 또 안 감았어. 그때까지만 해도 건설 사업관리단장은 뭐라고 그러냐면 설계사가 물어줄 거니까 걱정 말고 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두 번 터졌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말이 쏙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결된지 몰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돈 내서 했겠죠. 시공사가 했겠지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게 아까 이거 보낸 거는 1월 4일 날 보낸 이제 이 공문이고, 그 다음에 1월 10일 날 또 이렇게 또 보냈어요. 여기도 뭐 여기 이렇게 다 돼 있다. 이렇게 이 시방서에 보면 이렇게 다 돼 있다. 이 국토부통부 고시에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안 그러면 뭘 적용하라고 그러는데 우리한테 얘기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써서 보낸다. 그리고 1월 17일 날 또 의견을 다시 또 보냈어. 그래서, 이 한 건으로 세 번의 수신 공문과 세 번의 이 송신 공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문제야. 쉬운 문제고, 이게 설계 의도 구현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내용의 일들을 설계자 거기 와 있으니까 그걸 핑계로 거기다 이렇게 오고 갔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지금 내가 왜 하냐면, 저희가 이제 설계 의도 구현을 할 때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첫째는 현장에서의 설계자의 지위, 이 스테이터스를 어디에 둘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스위스 같은 경우는 설계자가 시공사를 선정을 하죠. 대부분의 경우가. 그러니까 거기 스위스의 시공사는 설계자한테 로비를 해야 돼. 저녁이라도 한번 같이 먹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야. 시공사 입장에서는 자기의 능력을 설명할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설계자한테 이거 설계가 뭐가 빠졌으니 이거 설계비에서 이거 보상하시오? 이거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지위의 문제죠. 그러니까 설계자가 시공자보다 더 하위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완하고 지원해주고 니네는 돈 받아먹고 일 끝났으니까 이제는 니네가 책임질 일만 남았다 책임져라. 그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어쨌거나 설계 의도 구현을 하려면 업무가 뭘 해야 되냐. 아까 되게 피상적으로만 돼 있어서 그냥 설계하면 설계에 있는 모든 내용을 설명하라.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있는 익스펜션 조인트 없다. 익스펜션 조인트 어떻게 할 거냐. 그 도면 그리고 내역 빠진 거 다 보완해서 그거 다 보고하셔라. 그러니까 엄청난 어마어마한 설계 일을 우리 한 만큼, 그만큼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했어. 그러니까 약 272건의 공문이 오가는 동안 그냥 글만 오가는 게 아니고 도면들이 계속 따라다녔죠. 그렇게 해서 도면 작업을 하고 그리고 그런 작업을 했을 때 결국 우리는 얼마 정도의 용역 대가를 받으면 적정한가. 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설계자의 지위로서, 그러니까 설계자로서 이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안에는 두 부류의 이 공사 감리자와 설계 의도 구현 설계자가 이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공사 그 감리자는 법규, 안전, 뭐 성능, 뭐 이런 것들을 해요. 소위 이 성능에 관한 문제, 품질에 관한 문제를 감리단에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설계 의도 구현하는 데는 디자인과 설계 의도에 대한 판단을 해죠. 그리고 공사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항들, 결정해야 될 거 이런 거 판단해서 이 의도 구현하는데 이게 바로 품격에 관한 거죠. 이거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적합성과 여기서 얘기하는 적합성이 서로 좀 성질이 좀 다르죠. 예를 들면 아까 컬러를 얘기하는데 그 컬러를 뭘로 얘기했냐. 품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품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품질과 품격은 사실 건축기본법에 이미 자세히 이렇게 데피니션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따라 본다면 이거는 설계 의도 구현하는 법무는 말하자면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거다.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한테 이 감리자가 해야 될 안전, 품질 이런 얘기는 사실 그쪽에 챙겨야 될 문제였는데 그리고 다 챙겼던 거죠. 그러니까 업무는 어떠냐? 이게 국내화해 여기에 보니까 요 앞에 있는 요 다이어그램도 그렇고 요 다이어그램도 그렇고 이게 남정민 선생이 우리 카톡에 올려준 설계의도 구현을 한 공공건축 국외사례 실태조사 연구라고 하는 그 보고서를 이렇게 봤더니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많은 자료들도 거기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 설계의도 구현 업무의 용역의 범위 아까 그 6가지로 정리가 되죠. 설계도서에서 대한 설명부터 장비 재료에 대한 그 선정 변경 시 자문 이런 건데 외국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 설계자 공사 전에 재료와 시공법들에 대해서 심사하고 확인한다. 시공법을 심사해. 네? 굉장히 다르죠. 설계의 의도와 다르게 시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실시설계 도세에 맞지 않게 공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 권한이 이게 용역의 업무에 관한 얘기지만 사실은 스테이터스에 관한 얘기죠. 설계자가 무엇까지 할 수 있느냐 그 권한에 대한 얘기죠. 그 지위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해놨어요. 이 기성에 따른 공사비 청사항을 검토해서 건축주에게 보고해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시공사가 이 설계 의도 구현을 하고자 하고 있는 건축가한테 이런 이제 공사비 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시공에 대한 만족도를 설계자가 결정하시오. 설계자가 만족하면 오케이 이거 미흡하다 생각하면 다시 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용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외국에서 설계 의도 구현에.
그러면 이 설계 의도위원을 위한 요역비 얼마 받으면 적당하겠습니까?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렇게 해서 5개국에 대한 사례가 마침 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설계 의도 비용이 전체 설계비 35%를 차지해요. 나머지 65%니까 35%면 반을 좀 넘게 받죠. 예를 들면 14억 8천만 원이면 7억 4천만 원보다 더 받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그래서 계약할 때 한 21억쯤 계약을 했었어야죠. 그렇게 되고 미국에서는 30%, 반보다 조금 아래. 영국도 30%, 독일은 28.1%. 근데 일본이 좀 작아요. 21.9%.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수의 계약해야 되니까 1,500만 원 미만이에요. 근데 아우리에서 2015년도에 제안을 했어요, 마침. 그 제안한 금액이 이렇게 7.97%, 12.36%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3단계로 나누는 어떻게 나누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적절하냐? 정말 적절한 거냐? 저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에 내가 3가지 사례 말씀드렸는데 그게 다 도면으로 다 작업이 되는 설계에 못지않게 이렇게 했던 작업들이에요. 이런 작업들 그만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의 비용도 안 받고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네. 이게 이제 전면에 요 엣지 부분에 요게 그 둔탁한 우리 보통 이 징크로 이렇게 마감된 그런 모습들을 저는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리고 이 벽돌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사실은 이 사진에서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굉장히 다른 벽돌들을 써서 이걸 완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내부에서인데 이건 빨간색이죠. 이건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하나뿐이 노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그렇게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는 실버 케어 센터예요. 그러니까 다 그 치매 노인들이 여기에 이제 기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이 무슨 색이었더라? 이거를 기억하는 거하고 이 공간들을 이렇게 해서 찾아와라. 이거 바로 옆에 있는데도 사실은 찾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게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컬러가 이 메스 하나하나마다 다른 컬러로 들어가요. 실내가. 그러니까 외부 벽돌도 다른 벽돌로 돼 있고 그 내부의 컬러도 그거에 맞춰 다른 컬러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멋내기 위해서 아름다우라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치매 노인에게 말하자면 스위트홈까지는 안 되겠죠. 근데 내가 기거하는 곳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좀 갖출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에 대한 건축가의 해답인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또 안 돼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만일 예를 들면 설계 의도구현의 기회가 저에게 없었다. 근데 이런 재료가 우리 도면에는 있으니까 했겠지만 이걸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 이거는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실버 케어 센터가 여러 개가 있다. 동대문 실버 케어 센터도 있고 또 그 근처에 또 하나 있어요. 가보면 아신다. 이런 거 없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설계 의도 구현이라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굉장히 섬세하게 건축가 고민했던 내용이 그 건물 안에 구현될 수 있는 그 섬세함, 감각, 느낌, 의도, 의지 이런 것들이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굉장히 소중한 기회였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건물들을 이렇게 내 손으로 이렇게 완성돼가는 과정들에 다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문제죠. 앞으로 국토부와 기재부에서 이 설계 의도 구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얼마나 많은 어떤 정도의 용역비를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로직을 만들고 어떻게 의견들을 이렇게 낼지가 우리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발표는 이제 여기까지가 끝이고요.